그 대덕 안전공업 관련해서 자, 우리가 전 사고가 나잖아요. 그러면 첫째 사고의 원인을 고민하죠. 왜 사고? 두 번째 재발 방지 대책 뭐냐? 그다음에 그 처벌자 어떻게 할 거냐? 뭐 이런 거잖아요, 그죠? 예. 네. 근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. 다시 말하면 이 사고라는 게 고용노동부 또 국토부 여러 부처들이 다 연관돼 있잖아요. 우리 장관님 그렇지 않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화재 사고 특히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예방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. 선제적으로 그런 관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공통적인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면 비상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건 우리 그 RSL 때도 똑같은 거 아니었나요? 예, 휴게 시설에 예. 비상구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예. 불이 나면 당연히 비상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습니다. 근데 RSL도 이번에도 똑같았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.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. 그러면 그러면 이 비상 탈출구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는 예를 들면 공장이라는 부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문제고, 예를 들면 또 국토부의 문제이기도 하죠. 그런 거 아닌가요? 이제 불법 증축 문제는 또 다른. 아니,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에 대한 건물 허가라든지 그럴 때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소방청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네, 이런 그렇습니다. 부분들을 큰 틀에서 산재에 관련된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그렇게 좀 통합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들과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런 거죠. 우리가 나름대로 화재가 난다. 그리고 가상 훈련을 하잖아요. 근데 가상 훈련을 하는 경우랑 직접 훈련을 하는 경우랑 다르잖아요. 네. 만약에 아리셀이나 이 회사도 직접 1년에 한 번씩 조상 훈련을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또 예를 들면 비상 탈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지가 됐을 거 아닌가요? 그렇게 생각됩니다. 예. 그리고 예를 들면 샌드위치 패널 이 문제가 심각하다. 예를 들면 계속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. 그런 거 아닌가요? 네. 예. 그리고 예를 들면 리튬 얘기를 했는데 그 위험한 화학 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다루는 기업들 어떻게 할 거냐?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거는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. 작년에도 종합대책 만들었잖아요. 예를 들면 네.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. 이런 것들을 한번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지자체랑 특히 노후화된 건물 플러스 샌드위치 패널 또 노후화된 건물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전수조사 내지는 뭔가 좀 대책을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좀 주안을 둬서 해볼 용이 없습니까? 네.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부터 예. 저희들이 4월까지 해서 소방과 함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와갈 건지 보고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피상적인 현상 그리고 또 어쨌거나 뭐 그때 정리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서 전 정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원인 규명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동의합니다. 예. 네. 두 번째 지금 우리 두 번째 보고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용노동 동향 및 대응 방안. 예. 이게 단기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중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시나리오는 항상 장기전이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. 경우의 수 1, 경우의 수 2, 경우의 수 3. 그렇죠. 거기에 따른 프로세스 만들고 있죠. 대통령께서 최악의 상황을 항시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전쟁 상황 떠나서 이 상대적인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. 일자리가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예산 편성이 거의 마무리됐겠지만 공공 일자리 적극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령자 특히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일정 정도 우리 정부가
적극적으로 일자리 좀 일단 한시적으로 좀 대응해줘야 된다. 동의하시나요? 네, 동의합니다. 적극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나요? 추경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그러니까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네, 적극적으로 호소하십시오. 예. 그리고 두 번째 이 뭐 미국 이란 전쟁도 있지만 지금 AI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대전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.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청년들 우리 조지원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. 청년 도약 장려금 이게 산단까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. 이거 문을 틀어야죠. 그런 거 아닌가요? 네, 그래서 예, 저희들 그래서 3단 예. 그리고 비수도권 제한 청년 없어요. 고용 이 세액공제 확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 기업에 대한 소위 세액공제 포함해서 청년 고용 플러스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예산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동시에 고졸자와 대졸자가 10년 정도 차이가 10년 정도 지나면 임금 격차가 한 3배 정도 난다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거 어떻게 풀 거냐. 그리고 이제 AI 시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이 취업에 유리했지만 지금은 AI가 그런 부분들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직종은 점점 설 자리가 없다고 그럽니다. 거기에 맞게 일자리 수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구조화하는 거 이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중요한 거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예를 들면 폴리테크 같은 경우 거기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나름대로 신설 증설 이런 것도 포함돼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리고 장관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저는 작년에 국감 때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폴리테크라든지 직업계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그 대상의 사람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보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. 그분들 작년에 한식당 얼마인지 지금 기억하시나요? 2,400원, 3,000원 안 되는 걸로 기억했어요. 최소한의 인권을 갖춰 그리고 네.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한다면 그건 제약입니다, 제약. 예? 명심하겠습니다. 그런 거 아닌가요? 네, 적어도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공공의 역할,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고민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좀 고용노동부 장관들 시간이 지나면요 관료가 되는 거예요. 우리는 선출직은 그리고 정무직은 관료가 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좀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해야 됩니다. 그리고 단기적인 고민과 중장기적인 고민 그리고 장기적 고민과 다 연계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. 동의하십니까? 네, 명심하겠습니다. 네, 감독관님 수고하셨습니다. 아주 열정적인 말씀이셨습니다. 예, 다음은 김소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.